시간을 저희 소원에 이렇게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운데 8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말 저는 너무 8월이 힘들었습니다. 네, 올해 여름 8월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힘든 8월을 지났는데도 다 표정은 밝으신데요.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간단히 저희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우선 소원에 오셨으니까 저희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가을 소원에 관한 이야기 잠깐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날씨가 덥기 때문에 나가시면서 나중에 마치고 나가시면서 한번 불러보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지금은 백세 시대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백세 시대를 맞아가지고 두 번째 시간에는 원장님, 한의원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건강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나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부 프로그램에서는 오늘 멋진 공연이 있습니다. 가수분이 오셔가지고 신나는 믿음으로 즐겁게 아마 시간을 보내실 건데, 여러분들 행복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행복은 언제겠습니까? 그럼? 지금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행복은 지금이랍니다. 미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즐기고 마음이 즐거우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서울에 오신 시간만큼이라도 행복을 누리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가오선에 오신 거 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여름에 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 건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는 가오서원, 이렇게 가오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오서원에 모시는 임진왜란 때 충의봉, 농보, 정문부 선생님의 사당이 있고, 그 다음에 정문부 선생님의 종갓집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가오서원에 온 사당은 충의 사당. 그래서 이 가오서원은 한 15년 전에 여기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리고 이만선이 너무 좋고, 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모시는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 자손들이 이 동네에 살았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해주정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데가 인주에 대해서 지나고 남강댐이죠. 남강댐에 만들어져가 있었는데, 남강댐이 수위를 5m 올렸습니다. 1990년도 95년도 사이에.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서원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그 종갓집은 원래 이현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원래 종갓집이 거기에 300년 살고 있었는데 1차 게임이 되어가지고 농기가 다 물에 들어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 히트는 노현이 높은 데 있어가지고 장기이 안에서 있었어. 근데 종갓집이 이현동으로, 인도의 이현동으로 이사를 가고 그 자리에 서원이 생겨졌어요. 생기고 난 이후에 25년 후에 1970년에 생겼는데 25년 후에 다시 우리 오미가 순위가 올라가는 바람에 서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옮기면서 이현동에 있는 서원도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옛날에 요 10개 제가 와서 보고 했을 때는 여기 별로 집도 없고 원골 뷰가 이렇게 있고 작은 마을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여기 옮겨서 여기가 보면 그래도 한옥 기안집이 시골 세입니다. 여기 조그만 그 대문까지 있어가지고 조그만 조문까지 있어가지고 시골 세가 있고, 이쪽에 보면 3덕제라고 하나 내리는 바람에 시골 세가 되는. 그래서 보면 상당히 우리가 예전도 아주 그래도 이거는
요 최근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여기가 좀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랜 사람들도 있고 제가 여기 온 지가 19년 이렇게 했는데 요 최근에 젊은 사람들도 오고 그래 약간 일반성이 앞으로 나도 저도 공부도 하시나 그 다음에 또 너무 기능은 그 다음에 끝에도 보면 수목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요 최근에는 또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지하 쪽에 어떻게 연못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그 중도마을도 아주 그 환경적으로 좋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외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서원에 이제 오셨는데 이 서원 세 개만 알고 가주세요. 우리 가오서원은 이 가오서원에 오신 분은 여러분들 인증해놨는데 남쪽에 해전에는 한상대첩에 이수진 장군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길주성 전투에 김수민 장군이 있고 그 다음에 저 행주대첩에 보면 근율 장군 이런 어떤 그 최대첩을 인증하는 삼대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수리공 농부 전문부 선생은 이 지역이 아니고 저 한경도 지역에서 지금은 북한이 되지요. 그 위에 지역에서 200을 이렇게 가지고 거기 넓은 한경 남도 북부 지역에 일본 분들이 전부 다 침략을 해가지고 뜯어놓은 우리가 땅을 우리 할아버지가 200을 이렇게 가지고 거기에 일본 분들이 전부 다 몰아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임진왜란 한경도에 임진왜란 첫 해에 7월 달에 올라가가지고 전부 다 한강을 다 시켰어. 한경 남도 쪽을. 그래서 저기 할아버지께서 8월 달부터 그 200을 조직해가지고 크게 한 6분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까지 올라간 위에적을 전부 다 남쪽으로 서울 쪽으로 내모나 이긴 그 전투가 북한대첩이에요. 북한대첩. 그런데 우리가 남쪽에서는 임진왜란의 3대첩을 한산대첩, 행주대첩, 김주대첩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 북한 사람들은 크게 두 대첩을 이야기해요. 남쪽에 해전에는 한산대첩, 북쪽에 육전에는 북한대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전공이 다른 대첩에 아주 큰 전공을 이룩한 것이 북한대첩입니다. 그 북한대첩에 입인장을 하신 분, 대장을 하신 분이 저희 할아버지예요.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이 원래 7년 전쟁인데 처음에 1년 내지 2년 동안은 크게 전투를 하다가 4년을 후전을 하고 있다가 다시 2년을 1년 반을 전투를 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할아버지는 임진왜란 1년 차 그러니까 1년 차 8월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2월달까지 6분의 전투를 이렇게 해서 전국에 거기에 있던 내적을 남쪽으로 보내는 그런 위대한 국의 영웅 수행을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가시는 여기가 저희 할아버지의 공장이나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거 따져가시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북한대첩을 선전한 그런 비밀을 북한대첩이라고 지어요. 이 북한대첩이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1708년에 큰 지역에 이걸 세웠습니다. 북한대첩을 이거는 이제 한국의 도민들이 북한대첩의 위대함을 도민들을 알리기
1908년에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1904년도에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우리나라 땅에서 주로 했어요. 그 러시아도 그 도망간 쪽으로 보면 국경이 우리나라 접해져가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힘이 없는 우리들 대한민국을 자기를 중앙에 엮이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일본 전쟁을 해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일본이 이겼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서 전쟁을 하면서 이 비를 발견했어요. 1904년도에 이 비를 보니까 이 위의 내용이 자기들이 그 인터넷한테 한국을 침범해가지고 한국적인 장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토 비오마사라는 장군이 한국 그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 그런데 그 가토 비오마사라 하는 그 일본의 그 장군이 우리나라 지금 이수인 장군처럼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그 가토 비오마사라 자기들이 전쟁의 신으로 모시는 그런 분이 대패를 한 내용이 수의로 먹고 정문부 선생이 이끈 이분한테 크게 피한 내용이 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일본 장수가 대장이 이걸 보고 자 이거는 여기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들 이 가운데 10만 뽑아갖고 나머지 요거는 묻어버리고 요거만 가지고 갔어요. 1904년도 일본으로 가져갔어. 일본으로 가져가가지고 일본에는 그 전쟁을 해가지고 이런 걸 뺏겨라 오면 그 전리품이다 해가지고 천황의 대상이 돼요. 천황에. 그래서 천황에 그 창고에 3년 보관기가 있다가 보관기가 있다가 1907년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1904년도에 가지고 7년도에 그때 공개 옆에 보면 야스쿠니 김자라고 그 한자로 쓰면 일본말 하면 야스쿠니 김자인데 한자로 하면 정묵신사라는 그 일본의 그 전범들 우리가 말하면 전범이고 일본의 영웅이 그런 사람들의 위패를 모시는 원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 이것을 요 20만 가져간 이 미신을 씌워놓고 위에다가 큰 돌로 눌러놓고 그래놓고 100년을 있습니다. 그걸 있었던 이유는 일본의 어떤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자기들이 전쟁 영웅들 자기들이 이런 걸 잡아왔기 때문에 모욕도 하고 여러 가지 파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래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걸 우리 이제 알려진 것을 일제시대 때 가서 결혼은 안 했지만 일제시대 때 제일 전에 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조소왕이라는 그 임시 전통의 한국인이 그분이 유학할 때 이걸 본 거예요. 1908년도에 야스쿠니 김자에 가보니까 이 일정이 있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국방 대책기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 내용을 그 자기들 그 문화 잡지에 피고를 했습니다. 1908년도에. 그러다가 2년 후에 우리가 한일 한방이 돼가지고 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1910년도에. 그때부터 사실은 뭐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안들을 결혼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다시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이 그 지금도 아마 살아있을 최서민이라는 학자가 최서민이라는 학자가 옛날 이거 조수함 박사께서 올린 피고문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 그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1960년대 그 실성이라는 그 제야 학자가 대학교에서 6명인데 가지고 이걸 확인을 했어. 확인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국내에 신문에다가 주고를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196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에 다 알려졌어. 알려져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이걸 받아왔더라고. 아주 노력을 했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집안 어른들 그런 분들 지금 부산에서 대노한 사실 그런 단체.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 아버지는 종손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가지고 일본에 갔다 왔다 계속 아무래도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이것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도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크게 알려진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때 이제 유치를 하고 할 때 이것 때문에 강주일보에서 국가 예측을 어떤 행태로든 우리가 받아와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나라에서 어떤 방법을 하려고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게 기본이 강주일보에서 나왔어요. 강주일보에서 특별히 돼가지고 그래가 여기에 정한계 의원도 제가 모시고 갔고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그렇게 모시고 가가지고 강주일보 사장님도 많이 가겠는데 그래서 그러는가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저는 알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은 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이동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와가지고 김정은이한테 저 판문점에서 보낸다고 앞서 보낸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시대 때는 가져오지 못했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보이즈미 총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마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름도 이름도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분쟁이 돼가지고 가져오는 게 결정이 되었는데 막상 그걸 받아오려 하니까 그 스토리 팀장은 거기에 총책임자가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일비는 한국에로 보내면 안 돼요. 왜냐면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 원래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 통일이 되고 나면 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남북 통일이 언제 됩니까? 근데 그러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2005년도에 10월 달에 그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원비는 깨끗하게 접근을 하고 위에 머리까지 만들고 이때 자료도 만들고 해가지고 2006년 3월 1일 날 북한으로 대선에서 대선항구에서 북한으로 보냈어. 그래서 원들을 그래 가가지고 그 원비는 바로 옛날에 있었던 자를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씌워가지고 일본에 북한에 북고로 되었어. 북고로 되었어. 한정도에 예, 하긴 그 원래 근데 김정일이한테 그걸 보내가지고 그래 김정일이니까 직접 그 나가지고 세우고 국보를 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미래하다 이래가지고 전 역사 학자는 그거 다 와가지고 앞으로 이런 어떤 정보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편찬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그런 이제 필요하고 하겠지. 그래서 그 북한 대첩지를 한 개는 올라갔으니까 남쪽에 4개를 만들었어. 정부에서 4개를, 국가에서 2개를 만들어서 한 개는 동백기념관에 나왔어. 동백기념관에 아예 보면 다 있어. 옛날 일본이 할 때 머리에 얹어다가 여기까지 갔다. 밑에 바닥에 그 아이를 파고 이렇게 동백기념관에. 그 다음에 한 개는 개인복공 앞에, 개인복공 앞에 보면 오공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한 개 만들어놔. 거기에서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한 개는 그 이공계
산소가 묘소가 의정부에 있어. 의정부에 있어서 산소밖에 안 와요. 그다음에 자손은 전부 다 진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공간에 못가지고 있어요. 공간 대표기하고 김진만한테 송이공 농고 정문고 선생이 이룩한 공간 대첩이라는 그 두 개만 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오서원이 여기를 오게 된 동기를 가정이 많았거든요. 우리 그 충북 농고 선생은 서울에서 태어나셨어. 자기 어깨는 전부 다 서울에 갔어요. 이분이니까 아주 젊었을 때 김진만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28살 때 공적이 그러다가 한참인가 다른 단지를 좀 있다가 물론 그 어떤 아주 자기가 이루면던 그 공적 정도의 괜찮은 모델 일정은 못 받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일본을 물러낼 거라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공적은 받고 있었는데 아주 말년에 이제 59살 때 모함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옥에 갇혀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다른 어떤 사실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았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오는 자기가 옛날에 시가 있는데 그 시를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거는 역적을 이렇게 지어서 옥에서 돌아가시게 돼요. 옥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아들이 그리고 동생이 나이 작은 그래서 동생하고 아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좀 서울에 살지 말고 저 진주에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진주에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진주의 그 비동산 공곡동 그쪽 속에 있는 세 분이 사시다가 세 가족이 사시다가 한 50년 뒤에 큰아들 자손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김양호 안에 나오면 기공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350년을 살아. 그 다음에 작은 아들 자손들은 이 동네에 오셨어. 이 동네에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여유도 있어. 여유도 있는데 여기에 그 우리 그 사무장님은 청주하신데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 5대 돈 자체가 청주하시가 결혼한 분이 있었어. 처가적으로 여기 와서 살았는데 오히려 청주하시들은 정수로 나갔어요. 어느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청주하시들은 여기 한 300년 정도 살고 여기 오면서 우리가 가오서원이 신수가 되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있는 건 방도 없고 이랬어. 이 동네 자를 자손들이 방도 제공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싹둑님은 더 먹어. 여기에 그런 수기는 그래서 약간 오늘 나중에 시간을 보시고 제가 약간 가오서원이 안 하고 가오서원이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14대 조선입니다. 할아버지 조선이고 여하튼 14대 조선이고 저희 여하튼 여기에서 풍천하게 제사를 모시고 사랑을 모시고 이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처음에는 항상 오신 분들 소개를 먼저 하거든요. 잠깐. 근데 국장님께서 아직 못 오셨기 때문에 다 오시면 하려고 저희 손 소개부터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분 한 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국장님이 되세요? 예, 제가 그냥 소개할게요. 네. 그래도 한 분 한 분.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무마을 이장이고요. 옛날 전수문화마, 전수예술촌 있는 그쪽에 이제 사무국장을 몇 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총무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문화마을 요런 이제 저희 단체하고 또 충의상 아웃도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큰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또 제주마을은 48억 6천만 원을 국민들 돈을 가지고 저희가 세금을 쓰고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애용해야 돼요. 애용해야 되고 그걸 잘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뭐 최근에 조금 그래도 뭐 비용도 좀 떨어져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 회사 퇴직하고 뭐 삼성에 근무하다 하고 이제 아버님이 계셔가지고 고향하고 대구와 농사무실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저 13분 오셨는데 뭐 지금 저희 일반 관장님은 서울에 그 딴쪽을 주시라 가족 서울에 있습니다. 거꾸로 역기성을 해서 서울에 가시고 일반 관장님하고는 좀 이따가 도착하시고 그 나머지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일났습니다.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허리 힘들다고 오셨으면 혹시라도 우리 그 활동도 많이 하셨어요. 허리가 활동 못 하셨는데 저 노인대학도 다니시고 혹시라도 정연자님입니다. 박수. 우리 그 노인 회장님 사모님. 노인 회장님은 지금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오랫동안 우리 마을 이장도 하시고 노인 회장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이 사람 나 있어 그래? 한성분입니다 우리. 한성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우리 저 형님 한만영 이제 뒤에 형님 잠깐. 우리 그 공직에서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저하고 비슷하게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도 지으시고 또 이제 그 앞에 그 사모님 같이 좀 읽었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사모님도 교장 선생님 하시고 퇴직하셔가지고 잠시 인사 말씀. 제가 방금 대한민국 말씀한 대로 학교 이제 하고 유관성 제가 왔다 많이 했습니다만 완전히 왔다 하자고 박차를 잡으면 17년 정도 하고 또 제가 정치적으로 크게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나아지면 많은 일을 하면 좋겠다고 나와서 네, 저는 한국시의 김상순입니다. 저는 저희 친정이 지수면 앞살이 앞제라는 어설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하고 가지고 배움을 해서 와서 창원에서 그 편을 잡고 있다가 남대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 8월에 이사 왔어요. 학교에서 김동선 잘합니까? 예, 김동선. 예, 저 삼촌 오빠입니다. 그 제 외사촌 저 자연인데. 그 부인이 제 외사촌 누님인데. 그렇습니까? 예, 선 예, 그 언니가 저한테는 언니 되는데 그 언니가 진주 여고를 넣으시고 저도 그래가지고 잘 압니다. 우리 그 손님 덕분에 제가 작년 조합장 선거를 나왔었는데요. 네. 좀 앞사기에서 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불받아가지고 서석구 씨가 저를 좀 밀어줬으면 제가 깨시킨다. 다행히 잘 떨어졌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약간 이것서 보이소. 제 집사람이고 친구들이 원래 캐나다인데 그 이제 애들이 저희 큰 애는 미국에 있고 작은 애는 캐나다에 있었는데 집이 캐나다에 오래 한 20년을 살다가 이제 집사람도 우리 현수님처럼 왔다 갔다 하시다가 아버님이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올해부터는 그 이쪽에서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인사 말씀. 어머니요. 처음에는 시골 생활이 굉장히 저한테 힘들었어요. 근데 요새는